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나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환자분들 치료하다 보면 환부를 소독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균 감염이 피부염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균 감염에 대한 공포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균 감염이 될 것 같으면 이제 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게 있어서 소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독하고 나서 피부염이 급격하게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같은 습진성 질환에 소독을 할 때 잘못했을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올바른 소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20년, 30년, 40년 전에 환부에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 환부를 당연히 알코올로 소독을 했어요. 아니면 빨간 약이라고 하죠. 그죠? 요오드, 포비돈 요오드로 소독을 했단 말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었어요. 아니면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했고, 그게 우리는 일반적인 상처 처치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상처 처치 방법이 잘못된 걸로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알코올로 소독하거나 과산화수소로 소독하는 건 잘못된 처치였던 거예요. 이게 왜 바뀌었냐면, 실제로 소독을 하는 경우와 소독하지 않은 경우에서 예후가 소독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잘 낫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상처에는 소독하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그런 이론이 됐는데, 일반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나이 드신 분 같은 경우 상처에 소독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거든요. 이 영상을 보는 분 중에도 상처는 당연히 소독하고 데일밴드를 붙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이건 옛날 사람이죠. 그럼 요즘 어떻게 하냐면, 요즘 상처가 났잖아요. 그럼 생리식염수 같은 걸 가볍게 오염물질만 제거하고 그죠, 메디폼 같은 수분밴드로 붙이게 되겠죠. 이게 바로 새로운 처치 방법이죠.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가 상처 부위를 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독에 의해서 세균도 멸균 상태로 되게 되지만 정상세포도 손상을 받습니다. 이게 정상세포가 손상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데 그걸 무시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처가 나잖아요. 그러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면역 물질들이 분비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초기에 분비됩니다. 그런데 그걸 소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물질들이 싹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상처 치유의 시작점이 굉장히 늦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재생 독소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알코올 같은 걸로 소독하는 게 아니라 그죠, 생리식염수나 아니면 물, 수돗물 같은 걸로도 상처를 닦고서 수분 드레싱, 그죠, 메디폼 같은 걸 딱 붙여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처 중에서 가장 안 낫는 상처가 뭐냐면 습진이죠. 아토피, 지루성 피부염, 화폐상 습진 같은 습진은 진짜 자연적으로 회복이 안 되죠. 그런데 그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세균이 들어오게 되는데, 화폐상 습진 같은 경우는 세균 감염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빼고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도 세균 감염이 많이 되지는 않아요. 아주 적은 수에서 되거든요. 그런데 가장 흔한 게 아토피 피부염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세균 감염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니까 당연히 세균 감염, 그러니까 소독해야지. 그래서 알코올로 소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알코올로 소독하게 되면 첫 번째는 알코올로 소독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뭐냐면 첫 번째는 건조하게 됩니다. 알코올이 증발하면서 정상적인 피부의 수분도 같이 갖고 가죠. 보통 뭐 수십 배, 80배 정도로 증발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지죠. 피부에 알코올을 발라요. 그럼 말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건조해져. 하얗게 뜨잖아요. 그게 바로 급속도로 수분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분을 뺏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죠,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피부의 정상 세균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럼으로써 피부에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소독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토피 피부염 부위에 알레르기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알코올로 소독을 하거나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게 되면 이게 화상을 입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세포가 그죠, 불에 익어서 그죠, 손상을 받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알코올과 과산화수소로 소독하면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습진 부위는 정상세포보다도 더 약한 상처받은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손상을 입겠죠. 그래서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화상과 똑같은 형태가 벌어져 화학화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진물이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삼출물이 분비가 쫙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세균들이 살기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소독을 했는데 2차 감염이 도리어 발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독을 했는데 2차 감염이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경우는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걸로 소독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을 하냐면 정상세포를 손상시킨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은 정상세포의 손상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죠. 실제로 0에서부터 100까지로 따졌을 때 알코올이 정상세포를 손상시키는 정도를 100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과산화수소도 100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포비돈 요오드라고 하잖아요. 희석한 요오드. 이것도 전상세포를 손상시키는 게 5 정도입니다. 5. 이게 어느 정도냐면 물 있죠? 물? 수돗물? 이 수돗물에 해당되는 게 5거든요. 즉 손상도가 포비돈 요오드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생리식염수가 0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처가 났을 때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가볍게 세척을 하고 그죠? 수분 드레싱을 하는 게 좋은데 습진 부위는 생리식염수 같은 걸로 씻는 거는 좀 좋지 않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소금이 남기 때문에 세균 감염이 더 잘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세균 감염의 가능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죠? 에스로반이나 이런 박트로반 같은 그런 항생 연고를 가볍게 발라주는 방법들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포비돈 요오드 같은 걸로 쓰는 게 좋다라고 하겠죠. 그러면 포비돈 요오드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항생제를 먹는 게 낫지 않아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맞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 2차 감염이 굉장히 심하게 됐을 경우는 선택적으로 항생제를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에서 세균 감염은 일상이거든요. 일상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그럼 항생제를 몇 년씩 몇 달씩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벼운 2차 감염이 의심됐을 때는 포비돈 요오드 같은 거를 발라서 진정시키는 거, 아니면 에스로반 같은 걸 발라서 진정시키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에는 아토피나 지루성 피부염 환부에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걸 소독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세균을 없애려고 도리어 소독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세균 감염을 더 많이 일으키고 피부염 자체의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되는 경우에는 혹시나 의심되더라도 가볍게 에스로반 같은 걸 발라주거나 아니면 포비돈 요오드 같은 걸로 그죠? 소독하는 게 중요하고,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 같은 건 절대 쓰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묘한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이.